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대표님 1031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대체 부동산을 찾기 어려우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유병장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시고 이제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집을 축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 기간 장시간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이제는 좀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시고 싶으시다든지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 1031 익스체인지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1031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뭐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단순하게 대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찾는 것 외에도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살던 집이라든가 아니면 렌탈을 줬던 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렌탈을 줬던 거는 비즈니스 프로퍼티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살던 집을 축소했을 경우는 그것을 2년 정도의 비즈니스 프로퍼티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텐터리환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그 주택은 빼놓고요. 우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보면 뭐 전에 한 100만 불 주고 아파트 유닛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지금 뭐 한 250만 불 정도 됐는데 이걸 관리 때문에도 그렇고 팔려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대체 부동산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세금을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서 자꾸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텐더리완이 굉장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거기에서 올라간 텍스 문제가 소득세에 부동산 대체하는 캐피탈 게인 텍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수가 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의 염려 때문에 굉장히 홀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 부동산을 찾으려면 우선 첫째 내가 이거를 팔고 나서 다른 부동산을 저랬을 때 여기 렌탈 수익이 과연 제대로 되느냐. 그다음에 부동산 종류는 또 어떤 것으로 될 수 있을까. 또 관리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나. 또 가격은 내가 하는 대로 맞는지 모자르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망설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또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텐더리환을 하기 위한 대체 부동산을 찾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는 거 말고 좀 더 그런 일종의 말하면 단일 부동산에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주변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DST, 즉 Delaware Statutory Trust라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IRS에서도 코드를 만들어져 있고 금융부동산, 소위 그 옛날에 어느 금융부동산이라 해서 큰 덩어리에 그런 기관 투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2004년도에 IRS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또 코드를 만들어서 작은 그 재원으로도 또 텐더리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DST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DST에 대해서 좀 더 여쭙기 전에 여기서 잠깐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것은 미국에만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들어왔던 돈이 부동산에 계속 머물고 투자를 할 경우 그때 발생됐던 어떤 그 캐피탈 게인 텍스 이런 면에서의 그러니까 디퍼 되는 거죠. 디퍼를 시켜주는 혜택을 주면서 이 돈이 계속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게 1923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0년 됐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만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바로 1031 익스체인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내가 넣었던 돈이 그냥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가 될 때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 1031 익스체인지의 장점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31 익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는데 현재 시가가 뭐 200만 불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내가 1031 익스체인지를 해서 캐피털 게인 그 텍스를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2 밀리언 이상 되는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 밀리언 이상에 따라 들어가는데 제가 200만 불의 매물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거를 뭐 200에서 한 300 정도 뭐 로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부동산을 가고 싶은데 참 마땅한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1031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솔루션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이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소위 DST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1031 익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서 에스크로까지 들어갔는데 에스크로가 깨지는 바람에 결국은 1031 익스체인지가 성립이 안 돼서 캐피탈 게인 텍스를 어마어마한 텍스를 내고 말았다 하는 케이스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일반 부동산과 말씀하시는 DST 부동산의 차이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 부동산은 한국 분들이 뭐 많이 가지고 계시죠. 내가 뭐 500만 불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500만 불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단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 문제라든가 렌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계속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지하게 관리하고 또 안정적인 렌탈 수입을 가지고 있는 주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DST, 소위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DST는 공동 투자인데 이렇게 공동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이 단일 부동산으로 직접 관리하고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그 트러스트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텍스, 그다음에 라이빌리티 여러 가지 문제에 또 렌탈에 뭐 들쑥날쑥하지 않은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감가상각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텍스 디덕션 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얘기해서 DST가 뭔가 하는 것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